햇살 좀 주의사항 구입할 때 의미 그리고 추석과의 혹시 관련성 전혀 없다는 거. 가격 예상은 어렵지만은 이제 소비자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다. 이 정도 오늘. 안녕하세요, 쌀자랄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1년 햇살 가격이 비쌀지 쌀지 얼마 정도가 될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쌀 가격 햇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추석이 항상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수학 시기랑 좀 아슬아슬해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번 추석이 언제지? 9월 20일. 9월 20일이면 평균적이라는 거? 정말 느렸을 경우에는 10월 이제 초, 빨랐을 경우가 9월 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9월 20일이면 그냥 보통? 근데도 빠르게 느껴져서 저도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매상 하신 분 얘기인데, 뭐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떨어지지? 다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서 집에서 밥 먹던 게 스탑 되고. 정부가 푼 거 아니에요? 정부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쌀이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가공용 쌀이 전보다 좀 양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이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격이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한번 보면 2021년 햇살 벌써 나온 데가 있나? 뉴스를 한번 볼까요? 산청군? 벌써 벼 뵀다고? 산청군이 어디죠? 경남. 산청군은 벌써 벼를 뵀는데 이게 1년 중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추석이 지나면 좀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추석 이후에 수확하는 품종들이 대다수라서. 보통 다 추석 이후에 수확을 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고, 추석 이전에는 나올 수 있는 품종,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양이 얼마 없으니까 또 추석 때는 햇살 선물들 많이 하고 추석상에 또 올리기도 하고, 양은 적은데 고정적인 판매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는 항상 비싼데 추석이 이를수록 더 비싸죠. 왜냐면은 더더욱이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더 한정적이니까. 농민들이 잘 안 심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모험이니까. 네, 조생종 벼일수록 수확량이 만생종보다 떨어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뉴스 보면 벼 수확은 처음 시다. 품종은 조생종 조평벼다. 조평? 나 많이 들어봤는데? 벌써 수확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판매가 되고 있는 쌀들이 있는지. 빠름이는 뉴스 봤던 거 같아요. 나도 많이 봤어. 햇살이라고 쳤는데 21년산이 아니겠죠. 32,900원 말이 안 되지. 10kg. 20년. 그렇죠. 20년. 여기는 이제 햇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산이 나오기 이전에는 가장 최근 쌀이 20년산이 맞으니까 그때까지 햇살인데, 근데 햇살의 정확한 명칭은 그 해 나온 그쵸, 쌀이에요. 그 해에 나온 쌀이어서 21년이 되는 순간 햇살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너도 나도 최근 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1년 뭐 봄, 여름까지도 햇살 하면은 20년산 뭐 이렇게들 표현하죠. 저희도 뭐 간혹 그렇게 뭐 상품 올라갈 때도 있고. 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그거 갖다가 무슨 소리예요? 21년인데 햇살 안 나왔어요. 그런 것도 웃기죠. 손님은 난 최근 쌀 사러 왔는데. 햇살쌀, 이것도 햇살쌀인데 볼까요? 수양미, 상강미, 신동진, 골드킹, 뭐 종류별로 다 있어. 진상미, 루수영은 뭐야? 연예인 아니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년 산일 거야. 이 가격에. 왜냐면 지금 추석 이전엔 비쌀 건데 오늘 촬영할 날이 8월 26일 목요일인데 지금 나온 햇살이 이 가격이다? 더 비싸죠. 왜냐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스타트를 먼저 끊어서 나왔으니까 더 귀하니까 더 비싼데 생산연도가 안 써있네. 이게 생산연도를 정말 잘 보고 해야 돼. 여기는 지금 생산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0년산. 그쵸, 20년산이죠. 21년산이 적어도 지금 나오면은 10kg가 4만원 이상은 돼야죠. 요거는 핵곡도 있는데요. 핵곡, 21년 핵곡 있고. 핵곡이 벌써 나왔다고? 5대 쌀은 뭐 덜, 5대, 악기발에는 지금 수확시기가 전혀 아니죠. 고시가리도 전혀 아니고. 신동지도 아니고. 수확식이 아닌데 그나마 더더욱이 10kg 28,900원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고. 여기 있다. 요거 하나 21년산 햇살이니까 제목을 지금 햇살 이러고 딱 햇곡 입고 됐다 이러는데, 햇곡이 입고 됐을 리가 없을 텐데. 고시까지 잘
고춧가루 맨 위에요. 위에. 이게 벌써 또 와. 엄청 싼 거네. 이거 21년산 맞아? 벌써 배업했다고? 고춧가루를? 고실력? 안 익었을 건데. 아니면 예약 판매도 많이 하니까 이 예약 판매일 수도 있어. 고춧가루 같은 경우. 상품 상세 정보를 보면 고춧가루가 그냥 바로 나간다고? 판다고? 지금? 굉장한데? 내가 봤을 땐. 야, 고춧가루를 배워뵌 곳이 있나 보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 사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생산연도 특히 지금 시기에 묵은 쌀도 남아있고 햅쌀도 쏟아져서 어우러져 있어서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될 시기죠. 지금 9월부터는 네. 햅쌀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묵은 쌀도 좀 아직 판매하는 곳이 이렇게 있으니까 혼돈할 네. 만한 여지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제목은 햅쌀이라 써놓고 들어갔는데 여긴 친절하게 써놨네. 20년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아직은 햅쌀 나올 때가 아니니까 20년산까지도 햅쌀이라고 이제 저렇게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때 이렇게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생산연도를 반드시 보는 게 좋죠. 뭐 더 볼까? 지식인을 볼까? 한번 햅쌀? 햅쌀. 고춧가리 햅쌀 중에 어떤 상품이 괜찮나요? 고춧가리 햅쌀 이미 다 선택한 거 아니야? 제품을?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햅쌀 중에 어떤 게 좋으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등급밖에 없죠. 그죠? 품질. 품질이 오히려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생산연도랑 이제 품종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품질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다르니까 여기 친절하게 다 올려줬네. 다른 거 볼까? 햅쌀 20큐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햅쌀을 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맛이 좋아서 잊을 수 없네요. 햅쌀 20큐로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묵은 쌀 먹다가 햅쌀 딱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장난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햅쌀은. 저 오데미가 좀 빨리 나온 편이라서 햅쌀 중엔 좀 인기가 많은 편이죠. 오데미가. 이거 20년 햅쌀 맞나요? 동네 마트 20년 햇살이라고 크게 스티커로 크게 붙어 있어서 하나 사왔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몇 년도 글이야? 20년도 12월에 햅쌀면은 엄청 묵은 쌀. 이미 20년도에 나와야 되는 쌀을 사야 되는데 17년 산이 아직도 있다. 이거 보관해. 이게 멀쩡해 쌀이? 포대는 접은 건데 다 쌀 빼고 포대만 남은 건데 17년인데 또 18년 뭐 한참 뭐야 3년 가까이 돼가는 쌀인데 이거는 포장지를 재활용한 거 아닌가? 이거 마트에 샀다고? 동네 큰 마트에서? 이게 햅쌀일 수가 없죠? 도정연도가 2018년이 햅쌀 아니네요. 이거 답변 맞죠? 농산물 이력 표시제를 하기 때문에 속여서 못 팔아요. 이거는 잘못. 이거는 답변이 이력 표시제랑 뭐 생산연도랑은 뭐 크게 관련도 없고 일단 표시는 여기 2017년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햅쌀이라고 할 수 없죠. 2010 뭐 타임머신 타면 모를까 20년 12월 7일 기준으로는 햅쌀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쌀이 좀 안 좋다고 하시죠. 좋을 수가 없죠.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으면 이상한 거죠. 일단 이건 햅쌀이 아니란 거. 이거 생산연도를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뭐 스티커 보고 뭐 햅쌀 막 크게 박혀 있고 뭐 햅쌀이라고 떠들고 암만 백날 얘기해봐야 도정일자 그리고 생산연도는 거기 전면에 항상 표기돼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면을 보시면 생산연도가 올해 맞다. 그러면 햅쌀인 거고 작년이다. 그럼 묵은 쌀인 거고.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 어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스티커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포장지만 보시면 돼요. 햅쌀이랑 백미랑 달라요? 햅쌀 먹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백미는 막 식품영양학과 전공자입니다. 햅쌀이란 당의 새로 난 쌀을 의미하며 백미란 현미를 두죠. 그쵸?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드릴 때 가장 좀 쉽게 예를 드는 경우가 자동차잖아요. 백미가 승용차고 현미가 SUV라면 햅쌀은 신형이죠. 신차. 올해 출고된 신차를 햅쌀이라고 그죠. 그러면 승용차랑 신차랑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죠. 그렇죠.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비교군을 비교한 거라서 질문 자체가 틀린 건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햅쌀이랑 백미랑 달라요. 신차랑 뭐 소나타랑 뭐가 달라요? 신형이랑 소나타랑 뭐가 달라요?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슨 질문이지? 뭐 그러니까 햅쌀은 신형 올해 새로 나온 거, 백미는 여러 가지 백미, 현미, 몇 분도미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깎는 정도를 표현한 이제 건데 모를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1년에 한 번 쓰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가을에 한 번 좀 많이 햅쌀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근데 아닌가? 여기 있다 보면요.
오실 때마다 손님들 햅쌀 있냐고. 그치, 하긴 여름에도 햇살 네, 있어요. 여름에도 햇쌀 있냐고. 그럼 여쭤보시고. 당황하죠. 네. 에? 아직 수확할 때가 수확이 안 됐다고. 그럼 무슨 네. 소리야? 그 최근 쌀 달라고 막 이러죠. 네, 그쵸? 근데 그 햅쌀의 의미를 그냥 그렇죠. 그 최근 쌀이라고 다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햇살의 의미도 잘 몰라서 이렇게 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식은 여기까지 됐고.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그림판을 띄워서 한번 21년도에는 9월 21일이네?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 9월 20일이 아니라 9월 21일. 작년엔 추석이 좀 늦은 편이었네요. 10월 1일 작년에. 요거는 이제 연도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거를. 요거는 이제 추석 일자별. 파란색은 가장 빠른 일 3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갖고 가장 느린 3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농촌진흥청 뭐 거기 자료에서 뭐 지역별 원가가 아니라 80kg 기준인데 전국 평균 원가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판매가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지역별로 좀 천차만별이라 평균치를 내면은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김포시 가장 많이 심는 추청 악기발에 추청 80kg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는 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올랐어요. 가격이 쌀이 좀 수확량이 좀 생각보다 없어갖고 10,000원 정도 더 오르긴 했는데 일단 가을 시점 기준으로 20만 원이었죠. 추청이 원가가 80kg 기준. 그 전년도에는 18만 원, 전전년도 18년도에는 20만 원. 그리고 이 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5만 원이었어요. 이때 추석이 가장 느렸죠. 추석이 이르면 이를수록 쌀이 귀하니까 더 비쌀 수도 있겠다. 추석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미 다 튀어나왔으니까 햅쌀이라고 좀 비싸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품종들이 너도나도 다 튀어나왔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확실하게 더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그 햅쌀이라고 이 추석이랑 비교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 추석이 이르면은 햇살 가격이 비싸는데 햇살 가격을 비싸게 딱 때리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품종들도 영향이 미칠 거 아니야. 햇살은 막 갑자기 비쌌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3년 동안 17만 5천 원 했다가 그해 10,000원이 올랐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혹시 추석이 이르면 햇살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쌀 테고 그 기준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만생종까지 그걸 어느 정도 따라가서 가격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1일이면 추석이 평균치라서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조금 가격 변동이 심한 연도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17년도에 엄청 늦었어요. 날짜 여기 이제 날짜 차이인데 전년도보다 20일이 더 늦춰진 거지. 추석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면 여기 15, 14 이렇게 가격이 2년도에는 좀 낮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높았고 여기까지는 여기 다시 낮았고 다시 높아졌고 여긴 높은 연도 평균적으로 여긴 좀 낮은 연도. 추석이 늦고 갑자기 확 빨라졌어. 올라가서 주주주주주 가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빠른 편인데 조금 느려졌어. 가격 떨어졌어. 이것도 느리죠. 10월 4일 느렸다가 평균으로 돌아왔어. 올랐어. 그러다 더 빨라졌어. 떨어졌어. 말이 안 돼. 내가 이걸 보면서 호기심에 과연 이 추석 일정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한번 궁금증이 한번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맞는 거야. 왜냐면 여기 보면은 늦어 빨라졌어. 갑자기 올라. 가격이 여기서 가격이 올라. 평균적으로 여기 이렇게 빠른 편이고 여기서 갑자기 좀 느려졌어. 이거보다 한 19일이 늦어졌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로 가서 여기 느렸다가 많이 느렸죠. 요 최근 이 연도에서는 상당히 느린 편이죠. 느렸다가 어느 정도 평균을 회복하니까 올랐어. 이거 5만 원씩 올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때? 쌀이 없었나? 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풍 그쵸? 태풍 때문에 이거는 재고량 이거 때문에. 솔직히 이 이전에 진짜 미세하게 있다고는 약간 볼 수 있는데. 미세먼지 정도. 네. 이거 보면서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게 한 14년도? 이때까지만 보면 진짜 있어 보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있어 보니까 나중 되면은 나중에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겠다 막 그런 궁금증에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재고량, 수확량, 공급량이랑 수요량. 어차피 가격 결정은 공급 수요로 결정되니까 의미 없구나. 솔직히 올해도 크게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요즘 또 계속 비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수확 시기에 이제 맞물려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 수확량 막 꼬꾸라지고. 이제 이삭이 다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이제 곧 벼를 베야 근데 되는데 이제 잘 익어야 되는데 이때 막 태풍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러면은 햇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멀쩡하나? 그러니까 이제 또 또 지역 편차도 있고. 그렇죠. 지역 그래서 편차도 있어서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오늘 결론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이 추석 일정하고는 1도 관련 없는 것 같다. 나는 관련 있을 줄 알고 해봤는데 맨 처음에 관련 있는 것 근데 같아. 진짜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14년도까지만 보면 그럴듯해. 네,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이제 혹할 수 있어요. 혹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18년도부터 보니까 그냥 다 그리고- 필요 없고 재고. 네.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심하니까 또 수요일량이 또 그렇죠. 영향이 영향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8월 26일 목요일인데 우리 김포시는 가격 결정을 다음 주 화요일 8월 31일에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일찍 김포시 도전가공협회에서 도전 가공하시는 분들, 회원분들 모여서 가격 의논하고 그때 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조생종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가격이 더 비쌀 것 같고 근데 동네를 다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맞춰가겠죠. 고객들이 이제 예상하는 가격들 가져가서 협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그 다음 이제 농협도 가격 결정을 이제 같이 가고 맞물려서 김포시도 결정되고 근데 김포시가 결정되기 이전에 그쪽도 많이 볼 거야. 이천 여주가 전국 탑이니까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비싸면 안 되잖아. 안 팔리니까. 여주 이천이 더 잘 팔리는데 김포가 여주 이천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팔기가 힘드니까 일단 여주 이천 눈치를 봐야죠. 여기 가격이 여기에 형성됐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살짝 밑으로. 너무 또 떨어지면은 농민들은 한 해 농사 허투루지게 되니까 그거를 잘 맞춰야 돼. 농민들도 만족시키면서 시장 질서에 잘 어우러져가는 가격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은요 네. 비싸고 조금 내리건 다 비싸다고 하세요. 그렇죠. 한 방에 뭐 한 달치 두 달치 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나눠서 드시는데 다른 그쵸. 식재료보다 훨씬 싼 싼 편이죠. 편이죠. 그쵸. 식탁에 올라가는 다른 식재료, 뭐 야채, 고기 뭐 이런 거보다는 엄청 싼 편인데 이걸 한 방에 사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건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코 비싸지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마트에 이제 깔리는 쌀들 보면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 그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대형마트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혼합이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싼 거, 가격 비교해서 100g당 몇백 원 뭐 해갖고 무조건 싼 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 품종이라는 걸 봐야 되는구나. 단일 품종. 혼합은 섞여서 무슨 쌀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단속도 안 당하고 뭐 품종 검사를 안 하니 소비자들도 이제 품종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지 마트에도 이제 또 단일 품종이 단일 품종이 나는 단일 품종이 더 많은 것 같아 요새. 네. 요새는 혼합을 찾기가 힘들 몇 정도로 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 트렌드가 바뀐 거지.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좋은 쌀을 찾아 드시는구나. 그리고 품종도 고르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식당들도 약간 그런 식당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신동질 쌀이 맞아서 우리 식당은 신동질 써야 되는데, 뭐 초밥집인데 고시가리 써야 되는데, 근데 품종을 보기 시작하는 식당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터넷 유튜브나 막 그런 게 퍼지다 보니까 궁금한 쳐다보잖아. 우리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 저희가 그런 거 찍으면서 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가 품종을 보셔라. 무슨 쌀 관련 게시글인데 내가 거기다 지금부터 내가 질문 받는다. 질문해라. 내가 약간 유행어 된 것 같아. 지금부터 질문 받는다. 내가 그때 처음 썼거든. 지금부터 질문 받는다. 당돌하게. 좀 패기 있게 이렇게 그런 댓글을 남겼더니 막 댓글들이 막 엄청 쏟아져서 그때 일일이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품종을 많이 보지 않았나. 내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몇 프로 됐는데 뭐 오늘 결론은 뭐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일단 확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쌀값이 근데 그렇게 오른 적이 자꾸 추석이 관련 없다고 하는데 추석도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수확량도 뭐 지금 태풍도 안 왔는데 문제가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고 수확 시기까지 일단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최악인 해에 비해서는 올해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괜찮고 알곡을 또 까봐야 알겠지만 뭐 희나리가 많은 해도 있으니까 도정을 해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확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가격이 요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기준 지금 김포시 추청 같은 경우는 한 가마 2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는 더 늘고 공급은 조금 평년 수준보다 좀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한번 뛰었어요. 갖고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다시 2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2천은 한 21만 원, 22만 원 원가가 악기발이 추청 80kg 기준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추청이 싸네요. 왜요? 저 집에 여쭤봤거든요. 네. 참대림 네. 심으시는데 그 동네 정미셨더니 23만 원. 지금? 네. 왜 이렇게 비싸?
거기는 이제 물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2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20만 원 정찰제가 아니고 정미소마다 다르죠. 와, 우리 공급이 더 필요한데 우리 팔 때는 많은데 쌀이 없다 그러면은 맞아요. 더 주죠. 계약 재배라는 걸 해서 10,000원, 20,000원 더 주고 21만 원인데 내가 2만 원 더 쳐줄게. 나 우리 정미소로 와. 이러고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니까 원가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원가 기준을 21만 협회에서 원.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회에서 정하죠. 협회에서 정한 가격은 이 가격이고 다음 주 중에 업로드되면 이미 결정되고 나왔을 때죠. 살까 모를 것 같은데. 여름에 저 있는 동안 쌀 사는 손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올해. 그래요? 네. 그러면 내기를 할까요? 추천 가격. 금액은 솔직히 예상 못 하겠어요. 아, 근데 그래도 20만 원 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넘을 것 같아. 20만 20만 원. 원 넘지 떨어지더라도 않을 것 같아. 20만 원일 것 같아. 네. 20만 원. 20만 원 밑으로는 안 갈 것 나는 예상하기 딱 20만 원. 판매가는 보통 20kg 햅쌀을 20kg 사는 사람도 좀 드물고 그 시기에 추석 이전이 워낙 비싸니까 추석이 지나야 가격이 안정되니까 추석 이전에 쌀을 많이 사시는 분들 좀 드문 편이고 선물용이라든지 추석상에 드실 거 조금씩 사시는데 그래서 10kg, 4kg, 5kg 이런 게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죠. 추석 계속 연관돼서 말씀하시니까 네. 추석 전에 보통 햅쌀이라고 하는 것들이 품종이 다 조생종이 극한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악기발이나 뭐 고시가리 이런 거는 거의 보통 추석이 전에 언제냐 따라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시가리도 추석 하기 조금 그 힘든 애매하죠. 애매해요. 애매한 추석에 좀 맞물려서 벼벨 분도 계시고 좀 늦게 보냈으면 더 뒤에 벼벨 테고 악기바리는 추석 이전엔 전혀 나올 수가 없고 올해 같은 절대 경우 나올 수 없다. 네, 올해 같은 경우 극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네. 만생종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일시에 모든 품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르면 이제 8월 지금 벌써 벼베는 곳이 있으니까 8월 중 길게는 10월 말까지도 네. 벼를 베는 뭐 어디 11월에도 벼베는 분 있지 않아요? 아, 나 예. 본 것 같아. 이 밑에 쪽은 네. 그때도 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면 8, 9, 10, 11 거의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벼를 베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수확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추석 전에 햅쌀은 조생종입니다. 네, 조생, 그쵸. 왜냐면 빨리 나오는 품종을 추석이 만생종보다는 이른 네, 경우가 그죠. 많으니까. 그래서 물량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큰 규격으로는 팔지 않고 보통 이제 4kg, 5kg, 그냥 10kg. 딱 그 햅쌀이라는 이미지로 그냥 그쵸. 맛있게 먹으려고. 보통 가격은 한 10kg 기준 4만원 햅쌀이라면 싸봐야 3만 후반 비싸면 이제 5만원까지도 막 파는 데도 있으니까 소비자 가격은 그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8,000 후반에서 48,000 후반. 원가는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판매 가격은 이건 너무 쉬우니까 매년 똑같으니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업을 익숙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추석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혹시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혀 연관 없고 오히려 코로나 영향이 더 있지 그렇죠. 않을까 어마어마하죠. 싶어요.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햇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햇살 좀 주의사항 구입할 때 의미 그리고 추석과의 혹시 관련성 전혀 없다는 거 가격 예상은 어렵지만은 이제 소비자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다. 이 정도 오늘 얘기해봤는데요. 나는 이거 한 되게 짧게 찍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져서 예, 이거 햇살 가격 이미 다 나오고 나서 올라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 자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